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8일 저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인 위믹스를 한때 60억 원어치 보유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 자, 이제 해명을 이런저런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꼬였다.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될 때만 해도 작년 12월 해명 그리고 5월 초 해명 있고 제가 5월 5일 해명까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5월 초 조선일보가 기사를 써가면서 해명을 받았던 때는 밝힐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가 어쩌다 저쩌다 이제 추가 보도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본질적인 부분하고 부수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총선에 처음으로 나왔죠. 그 전에 이제 조국 사태 때 서초동 시위 그때 막 사회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종편 패널로도 나왔고요. 저하고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총선에 야당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이 즐겨보는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그런 유튜브나 팟캐스트 이런 데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굉장히 궁핍하고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런 걸 소재로 해서 개그를 하거나 또는 후원을 부탁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국회의원 후원금을 좀 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외 흔히 우리가 앵벌이라고 하죠.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심지어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와서 어느 여성 패널이 질문을 하니까 난 매일 라면만 먹는다. 그렇게 먹은 지 7, 8년 된 것 같다. 거의 하루 한 끼 못 먹을 때도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까르보나라 그것도 제대로 발음을 못해서 까르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소위 이제 궁핍한 척 했는데 아니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한때 60억 원어치 그리고 작년 12월 본인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한때 40억 원어치까지 보유했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라면만 먹고 하루에 한 끼 못 먹을 정도면 그거 팔아서 현금화해서 생활에 보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위선적인 행태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전 캐릭터 대명사라고 하죠. 흔히 카이저 소재 그래서 이제 카이저 남국 이런 것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걸 해명한다고 하는데 그 해명이 꼬였다 이런 거죠. 어제 오전에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이제 가상자산 화폐 이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 이걸 유예하자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걸 해명한 겁니다. 가상자산 화폐 유예 법안에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한 건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요.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 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부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또는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 법안에 발의하는 경우 등은 전부 이해 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제가 평가를 하겠지만 정말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안의 발의와 찬반 여부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법안을 발의하지는 말아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거기다가 직접 이해충돌 방지법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12월 21일 2020년 아마 총선 당선되고 한 8개월쯤 뒤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이런 걸 냈는데 그 요지가 이런 겁니다. 직무 관련해서 영리행위나 아니면 사적 이익 추구 등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징계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적 이익 추구. 글쎄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이거는 2016년, 17년, 18년 이즈음부터 굉장히 과세 문제가 뜨거운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상화폐를 지금 활발히 거래하고 있으면서 야, 이 과세하는 거 유예하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결국. 그 법안에 뭐 찬성을 한다든가, 법안에 찬성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가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 충돌이 아니면 뭐가 이해 충돌인가요? 본인이 냈던 법안에도 그런 관련 내용이 있었다. 이러면 이 또한 위선적 행위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어제 오전에 이런 그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제 밤에 MBC에 보도된 내용인데 MBC하고 통화를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지만 실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자기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무슨 또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거래, 뭐 이거는 주로 젊은 계층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그 장년층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도 책 2권 사서 읽어봤는데 끝까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이 가상화폐 여기에 투자해서 뭐 선거를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것은 이 청년 투자 계층을 보호하자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명분으로 이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를 해놓고 막상 자기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 무슨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표를 던졌느냐 던지지 않았느냐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야 비밀 투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방 확인이 되니까 아마 이 얘기는 맞을 거고요. 그러면 자기가 공동 발의를 해놓고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정신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아마 저 정치부 기자 30년 넘게 했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공동 발의를 해놓고 거기에 찬성표를 안 던집니까? 이게 무슨 위선적 행태입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뭐 표를 얻기 위한 거거나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냥 공표만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쏙 빠졌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남국 의원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남국 의원이 염두에 두고 있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변호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해충돌의 의미는 법률적인 의미의 이해충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상화폐를 투자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자기가 발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이냐? 그건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건 아니죠. 이거 뭐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해충돌의 의미, 법률적 의미가 아니고 상식적 의미로 보면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근데 이걸 아니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 법안은 냈는데 거기에 찬성표는 안 던졌어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이런 식의 발상. 국회의원은요, 결국 유권자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국민들 보고 내 생각에 맞추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세 유예 법안, 가상화폐에 대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도 혜택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통과된 이후부터 나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안 한다. 뭐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혜택을 받을 법안에 자기가 발의를 했다면 이해 충돌이 있죠. 법률적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어제 또 페이스북에다가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이제 거래했던 과정 뭐 이런 거를 쭉 공개하기 위해서 뭐 정리 중이다 뭐 이런 거를 올렸는데 글쎄요, 거래 내역을 아마 오늘 중에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눈속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 왜냐면 본인도 그냥 불쑥 경계해서 야 이렇게 나는 아무런 뭐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이상거래, FIU에서 이상거래라고 판단한 이유 뭔지 아직 그 FIU가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끝까지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돈 세탁의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내부자 거래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게 무슨 뜻이냐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사자마자 위믹스가 폭등했다든가 팔자마자 위믹스가 폭락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그게 다 우연일까요? 쉽지 않죠. 우연이기가. 그런 정도로 뭐 투자의 신이다. 김남국 의원이 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일부 현금화하고 일부는 다른 가상화폐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래 내역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지나치게 자주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뭐 작전 세력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FIU가 이상거래로 분류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거래 내역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별로 요걸 공개한다고 해서 이런 의혹이 해소가 될까요? 공개하려면 전체 자기가 2016년부터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 전체를 다 공개해야 된다. 근데 그거 이미 서울 남부지검 반부패 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수사 진행 중일 테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본인이 법률적인 의미의 단죄를 피해가기 위해서 자꾸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설명을 하지만 그거 글쎄요 전체를 다 공개하기 전에는 아마 의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자칫 그냥 부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은 그것만 공개했다가는 의혹은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명이 잦아질수록 자꾸 말이 꼬이고 있다. 그건 왜? 정직한 해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남국 의원이 저는 뭐 충분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만약에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정당한 세금을 내면 되죠. 그러면 자기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당하게 뭘 어떻게 거래했는지 뭐 그거 사실은 공개하라 이렇게 강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위법적인 행위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문제가 됐고 지금 국민 정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 김남국이 국민들과 정서적인 충돌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고 법률적인 의미는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검찰이 들여다봤더니 위법 행위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주력할 분야는 국민 정서와의 충돌인데 이 부분을 이런 식의 찔끔찔끔 해명으로 또 이렇게 자꾸 꼬인 해명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